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가을날, 어떤 여성이 민소매티에 반바지를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잡힌 장면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죠. 무언가 심각하게 대화를 하던 여성은 이후 바위 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2시간 뒤 바위 뒤에서 나와 모습을 보인 여성은 그 바위 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이 모습 또한 무언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뒤 여성이 달려나오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지며 이 여성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케일린 나우도였고 당시 30살이었습니다. 케일린은 그렇게 실종이 된 후 2개월 뒤 8km 떨어진 강에서 발견이 되었죠. 케일린은 유타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가족, 친구들 또한 유타주에 있었으며 친절을 베풀기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케일린의 취미는 말을 타는 것이었고 집에서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죠. 그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유타 주립대학교에 다녔으며 사회사업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케일린은 교육보다는 헌신하는 직업을 택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죠. 친구들은 케일린을 케이키라는 애칭으로 불렀으며 그녀는 항상 열정적이고 삶에 충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일린이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밤 8시 50분경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I did hear a fight, but it seemed very real. Were weapons involved or mentioned? Yes. Yes. What kind of weapons? Thanks. 케일린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콘도에서 룸메이트인 캐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콘도에서 누군가 무장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케일린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전원 무장을 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20명가량의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죠. 하지만 케일린이 신고한 콘도에 도착한 경찰들은 싸우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콘도에서는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고 그곳에서도 싸움은 벌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로연에 온 손님들 또한 어떠한 싸움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 다시 케일린이 경찰에 전화를 걸죠. 케일린은 다시 경찰에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다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의 경찰은 다시 케일린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물으며 상황을 다시 파악해 보려 하는데 그때 케일린은 횡설수설하며 약간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월 27일 오전 8시 15분경 케일린이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경찰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Okay, do you know who this person is? No, I don't. I just know that there's an intruder in my house. You don't know who they are. No, I don't. Were weapons involved or mentioned? They're not talking or responding. I'm just telling them to leave so I can hear them taking things. So you haven't seen them, you can just hear them? Yes, correct. They're stealing from my house. Out of my house. 누군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있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화를 받으며 경찰이 바로 파견이 되었고 경찰이 케일린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는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룸메이트인 캐럴과 케일린의 대화 내용이 들려오게 되죠. Don't do that, Sam. It's so bullshit locked. It's locked. They must have a key or something. Why is the door still locked? Well, I can't explain that, but I heard like 2 people talking. 룸메이트인 캐롤이 집은 분명 전부 잠겨있다며 신고하는 케일린을 말리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경찰이 케일린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케일린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집 안에서 어떠한 침입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일린의 룸메이트인 캐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케일린이 최근 직장을 잃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요즘 좀 혼란스러워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침입 흔적도 없었고 전화 내용이나 캐롤의 증언으로 보아 케일린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파견된 경찰들 또한 케일린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며 불안해하는 케일린을 달래준 뒤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했었던 그날 오후 케일린이 실종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케일린의 행방이 유연하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케일린이 실종되었다며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즉각 실종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케일린이 거주하고 있던 콘도 뒤편에 주차장 CCTV에 케일린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시간은 오후 3시 30분경이었고 그녀의 모습은 상당히 이질적이었습니다. 10월이 다 되어가는 가을의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민소매티와 반바지만 입고 있었으며 신발 또한 신지 않은 맨발의 상태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죠. 바위 뒤쪽에서 걸어나온 케일린은 반려견을 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내려놓은 뒤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CCTV에는 다른 사람은 찍혀있지 않았죠. 이내 케일리는 반려견을 들고 바위 뒤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난 케일리는 바위 뒤편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 또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디론가 뛰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케일린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케일리는 찾고 싶었던 부모님은 이 CCTV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솔트레이크 밸리 지역에 전단지를 붙였고 대규모 수색대와 사립탐정을 고용하기 위한 지원금도 SNS를 통해 $8,000 이상이 모금되었죠. 그러나 야속하게도 케일리는 2014년 12월 1일 8km 떨어진 조든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케일린의 당일 행적은 전혀 죽을 사람의 행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경찰에게 강도가 들었다며 전화를 한 것을 제외하고 케일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실종되기 몇 시간 전에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고등학교 친구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당일 부모님과의 통화에서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죠. 그날 오후 케일린을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방문한 이웃은 케일린이 자신의 집을 청소하고 이력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력서는 정성스럽게 쓰여서 남겨져 있었죠. 또한 실종이 될 때 그녀는 휴대전화, 집 열쇠, 차키, 지갑 등을 전부 집에 놔둔 상태였습니다. 즉 케일린이 이력서를 쓴 점으로 보아 분명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소지품을 집 안에 모두 다 두고 급하게 나왔다는 것은 케일린의 계획이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케일린이 실종되며 찾은 단서는 이 CCTV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조든강까지 가는 사이의 모든 CCTV와 블랙박스에서 케일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케일린이 사라진 곳에서 발견된 조든강까지의 거리는 상당했습니다. 도보로 걷는다면 약 2시간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였죠. 경찰은 CCTV의 위치를 전부 파악하고 일부러 피해 다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회복지사였던 케일린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가능성으로 케일린이 집 근처의 강에 빠져 사고를 당한 후 조든강까지 휩쓸려 왔다는 것이었는데 케일린이 달려나간 곳으로 쭉 간다면 강이 하나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휩쓸고 가기에는 수위가 매우 얕았습니다. 또 근처의 강들은 수위가 낮거나 많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조든강까지 휩쓸려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즉 이 조든강에서 발견된 것 또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케일린의 행동을 본다면 조현병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후에 밝혀진 내용을 본다면 케일린은 실제로 정신과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죠. 그러나 우울증이 약간 있었던 것뿐으로 다른 정신병력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마약 같은 향정신성 약물의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알코올 성분도 없었으며 몸에 폭력으로 인한 타박상이나 흉기로 인한 흉터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죠. 가장 기이하고 의문스러운 건 폐에 물이 차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익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어떠한 경위로 케일린이 이미 사망한 후에 뒤늦게 강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 또한 사고로 강에 빠져 휩쓸려 조든강까지 내려갔다는 설을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발표되었던 것이죠. 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케일린이 타살되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이런 의문점들을 통해 케일린이 경찰에게 전화를 해 말했던 것 모두가 사실이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떤 말 못할 사정을 이런 식으로 우회하여 도와달라며 신호를 보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이 사건은 어떤 유명한 사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안 보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사체가 물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점을 통해 엘리사렘 사건과 오버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장면을 케일린이 안 보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많이 보며 기사들 또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케일린은 안 보이는 누군가가 아닌 강아지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 봤을 때 해당 장면은 유기를 하는 장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반려견을 들고 와 내려놓을 때를 보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하네스가 채워져 있지 않고 손에 줄 같은 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산책을 위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려견을 내려놓고 하는 제스처는 분명 가라는 제스처입니다. 풀어놓았지만 자신을 떠나지 않는 반려견에게 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다시 반려견을 들어 바위 뒤로 갔다가 다시 화면에 잡혔을 때는 반려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들을 통해 케일린은 안 보이는 누군가가 아닌
반려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련의 상황에서 갑자기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 반려견을 유기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케일린의 부모님은 케일린은 반려견을 끔찍히 아꼈고 반려견을 두고 갔다면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든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었고 케일린의 죽음에는 어떠한 단서도 되지 못했으며 정답은 케일린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음성이 나오지 않는 CCTV 화면만으로는 강아지에게 말하는 건지 정말 그곳에 다른 사람이 존재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의문점만 남기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